이 손목에 점은 언제부터 있던 거죠? 오늘 처음 만난 이 청년의 손목을 본 순간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집안 내력인 손목에 점이 왜 이 청년의 손목에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 안에 쓰러진 청년이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깃털 같았죠. 죄송합니다. 어지러워서 청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석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려다 멈췄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창백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였죠. 민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얼굴을 압니다.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익숙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청년을 복도 벤치까지 부축했어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죠. 청년은 고맙다며 물을 마셨습니다. 민석은 청년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봤어요. 환자 강지후. 강지후. 민석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죠. 많이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자주 그래서요. 지우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가에 생기는 주름. 민석 자신이 웃을 때와 똑같았어요. 민석은 무의식 중에 지우의 손을 봤습니다. 왼쪽 손목이었어요. 거기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죠. 민석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었죠. 이 점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다. 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있었어.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20살입니다. 20살.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했다던 아내, 도망쳤던 자신, 태어났을 아이. 만약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 20살이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선을 뺄 수가 없었죠. 눈썹 모양, 코의 각도, 입술 모양.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남자는 지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파요. 지우가 비명을 질렀어요. 민석은 벌떡 일어났죠.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자는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당신은 누구냐고. 지나가다가 이분이 쓰러지셔서 왜 자꾸 나타나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죠. 마치 큰 비밀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신분증 보여주세요.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개인 방문입니다.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수상합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지우를 자기 뒤로 밀었어요. 마치 민석으로부터 지우를 숨기려는 듯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입 닥쳐. 남자가 지우를 향해 소리쳤어요. 민석은 참을 수 없었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가 이 아이 보호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강한 부정이었어요.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다고요. 민석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읽었어요. 두려움, 절박함, 그리고 죄책감. 이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남자는 지우를 끌고 갔어요. 지우는 뒤돌아보며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왼쪽 손목의 점, 20살이라는 나이, 강시성,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얼굴. 우연일까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이 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고 강지우라는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급하게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3층을 올려다봤어요. 저 아이가 혹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민석은 알지 못했어요. 5년 동안 후원해온 이 병원이, 오늘 우연히 찾아온 이 순간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저 청년이 모두 운명이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민석은 차 안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살 사업 실패로 무너진 날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죠.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좁았지만 꿈은 컸어요. 6개월만 버티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첫 거래처가 외상값을 떼먹고 사라졌어요. 1,000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다음 물건을 사야 했는데 막막했습니다. 두 번째 거래도 실패했어요. 물건은 창고에 쌓였고 빚만 늘어났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친구마저 떠난 날, 민석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밤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왔죠. 집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찜질방을 전전했죠. 한 달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 은혜가 전화했어요. 집에 오라고 했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늦은 밤 집에 갔어요. 은혜는 작은 원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은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얹었어요. 당신 아기가 생겼어요. 민석은 멍하니 은혜를 바라봤죠. 아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혜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 기쁘지 않아요?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기뻐할 여유가 없었죠. 지금 당장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이라니,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민석이 겨우 말했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손을 뿌리쳤죠. 어떻게 이겨내? 지금 뭘로 애를 키워?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은혜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은혜는 움찔했죠. 눈물이 멈췄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나 혼자도 버거워. 애까지 책임질 수 없어. 민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은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은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민석은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은혜는 자고 있었죠.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알았어요. 은혜가 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서지 못했죠.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했어요. 민석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죠. 뒤에서 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방 도시로 갔어요. 공사판에서 일했죠. 낮에는 몸을 혹사했습니다. 밤에는 술을 마셨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떠올랐어요. 배를 쓰다듬던 그 손이 떠올랐죠. 눈물 흘리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아이가 떠올랐어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요? 민석은 알 수 없었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민석은 살아남았습니다. 빚을 갚았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가 커졌어요. 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어요. 아내가 나오는 꿈이었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며 웃었어요.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민석이 손을 잡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민석은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후의 얼굴이 떠올랐죠. 왼쪽 손목의 점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이라던 나이가 떠올랐어요. 강씨 성이 떠올랐죠. 설마 정말.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석은 시동을 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말씀하세요. 환자 강지후, 20세. 어머니는 강은혜 씨로 확인됩니다. 민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강은혜. 자신의 아내였어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병원 소유주는 박태수입니다. 박태수? 민석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박태수? 자신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비서의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우가 보고 싶었죠.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벤치에 지우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지우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아팠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지우는 민석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웃었어요. 반가워하는 것 같았죠. 민석은 그 미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민석이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민석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민석은 지우를 곁눈질로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며칠 사이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혼자 계십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보호자분이 잠깐 나가셨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조였어요. 가족분은 안 계십니까?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알면서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님은?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그 한마디가 민석의 심장을 찔렀죠. 지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릴 버렸다고만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대요.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체념해온 슬픔이었어요. 민석은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도망쳤던 그날, 은혜의 울음소리, 뒤돌아보지 않고 내려간 계단, 태어날 아이를 버리고 떠난 비겁한 자신.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다면,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살았다면,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민석은 목이 메어 겨우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지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우릴 버린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원망이 아니었죠. 포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지우가 계속 말했죠. 아빠는 약한 사람이었다고. 책임질 용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떠났다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아픈 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민석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20살 청년이었어요. 꽃 같은 나이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병원을 얼마나 드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민석은 지우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죠.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아니,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인정하는 순간 20년의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어요. 어머님 성함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태수가 나타났어요. 지후와 민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또 왔습니까?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민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우연이 참 많으시네요. 박태수는 지우의 팔을 잡았어요. 거칠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죠. 가자. 지우는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우가 멀어졌어요. 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늘고 약한 어깨였어요. 외로운 뒷모습이었죠. 민석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친 기분이었죠. 아니, 20년 전에 이미 놓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우릴 버렸다고만 했어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0년 전 도망쳤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용기 없이 떠났던 자신이 미웠어요.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부탁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석은 회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창백한 얼굴, 외로운 눈빛, 가느다란 목소리.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민석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죠.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위한 성공이었을까요?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이었죠. 은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했어요. 민석은 사진 속 은혜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민석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말씀하세요. 강지우 씨는 20년 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강은혜 씨 단독 양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하세요. 5년 전부터 희망병원에 정기적으로 입원 기록이 있습니다. 빈혈과 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5년 전 박태수가 병원을 인수한 시기였죠. 보호자는 박태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강은혜 씨의 현재 거주지는 파악 중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오래전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반드시.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20년 전 출생, 강은혜의 아들, 아버지랑 공난, 그리고 5년 전부터 박태수가 개입했죠. 왜일까요?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갔어요. 비서가 놀라 따라왔죠. 회장님, 오후 회의가 취소하세요. 민석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차를 몰았습니다. 어느새 고속도로에 올라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고 있었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죠. 하지만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하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내 아들이냐고 물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민석은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층 311호실. 지우가 있는 곳이었죠. 1시간을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때 병원 입구에서 박태수가 나왔습니다. 민석은 몸을 낮췄어요. 박태수는 주변을 살피며 주차장으로 걸어왔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감시하세요. 그 사람 또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민석을 말하는 것이었죠. 절대로 접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막으려 할까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박태수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떠났죠. 민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지금 들어가면 박태수가 배치한 사람에게 들킬 것입니다. 민석은 병원 뒤편으로 돌아갔죠.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31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지우였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간병인인 듯 했죠. 이번 주는 힘들다고 하셨어. 또요? 지난주에도 못 왔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아팠어요. 은혜도 자주 오지 못하는 모양이었죠. 왜일까요? 박태수가 막는 걸까요? 민석은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지우를 보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민석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박태수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상속 때문이었죠. 민석에게 아들이 없으면 박태수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조항이었어요. 박태수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그늘에서 살았던 이복 형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남자. 그가 마침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민석의 아들을 숨김으로써 민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민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친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지후의 DNA를 확보할 방법을.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찾아주세요. 강은혜를. 반드시. 전화를 끊고 민석은 병원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지후야. 민석은 속으로 말했죠.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틀 후 비서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민석은 회의를 모두 취소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는 병원 소유권 변동 내역이었습니다. 5년 전 희망병원은 부도 직전이었어요. 원장이 바뀌었죠. 새 원장은 박태수였습니다. 민석의 이복 형제였어요. 민석은 그 시기를 기억했죠.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민석에게 후사가 없을 시 박태수가 경영권을 승계한다. 그 조항을 보았을 때 민석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박태수일까? 평생 인정하지 않던 아들을 왜 유언장에 넣었을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숨겨져 있다는 것도. 그래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민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태수의 재산 변동 내역이었죠. 5년 전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그 돈으로 병원을 인수했죠. 어디서 난 돈일까요? 민석은 계속 읽었습니다.
비서가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강은혜의 계좌 내역이 있었죠. 5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송금인은 익명이었어요. 하지만 추적 결과 박태수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죠.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태수가 은혜에게 돈을 주고 있었어요. 매달 5년 동안. 왜일까요? 민석은 알았죠.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다음은 지우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희망병원에 정기적으로 입원했어요. 빈혈 면역 질환. 심각한 병은 아니었죠.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이 아이는 아팠죠. 어머니 혼자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만약 민석이 있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었을 거죠. 아프지 말라고 아빠가 있다고 말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도망쳤으니까요. 민석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었죠. 회장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이 멈췄을 때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죠. 박태수의 행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박태수는 조사를 시작했죠. 민석의 과거를, 20년 전 기록을, 그리고 찾았습니다. 강은혜를, 강지우를. 박태수는 확인했을 거예요. DNA 검사까지 했을 것입니다. 지우가 민석의 친자라는 것을. 그리고 결정했죠. 숨기기로 은혜에게 접근했습니다. 돈을 주었어요. 협박했을 수도 있죠. 은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병원을 인수했어요. 지우를 자기 병원에 입원시켰죠. 통제할 수 있게.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법적 권한을 가졌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민석에게 후사가 없으면 박태수가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이에요. 평생 꿈꿔왔을 것입니다. 지우만 숨기면 됐어요. 민석이 모르게만 하면 됐죠.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서류들이 흩날렸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박태수에 대한 분노였어요. 어떻게 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픈 아이를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자신에게 향했죠. 모든 것은 민석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비겁하게 떠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남아 있었다면, 만약 책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쁜 거리들. 민석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죠.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가족을. 민석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비서의 메모가 있었죠. 강은혜 씨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접촉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민석은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만나야 할까요? 20년 만에. 무슨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민석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하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병원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박태수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세요. 법무팀을 대기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은혜 씨는. 민석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주소를 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20년의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은혜야, 기다려라. 지후야, 기다려라. 민석은 속으로 말했죠.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민석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어요. 20년 만의 재회를 위해 이번에는 회장 신분을 밝힐 생각이었어요. 숨을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원장실로 곧장 갔죠. 박태수는 없었습니다. 비서가 놀라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비서는 당황했죠.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기다리겠습니다. 민석은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원장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환자 기록, 재무제표, 인사 기록. 민석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지우라고 적혀 있었죠.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냈어요. 열었죠. 지후의 의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원 날짜, 진료 내역, 투약 기록. 5년치가 빼곡했어요. 민석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주 아팠는지 알 수 있었죠. 파일 중간쯤에 다른 서류가 끼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민석은 숨을 멈췄죠.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검사 대상 강지후, 민석.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부정. 확률 0%. 민석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날짜가 3개월 전이었죠. 검사 기관은 희망병원 자체 검사실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3개월 전에 검사했을까요? 지우는 20년 전에 태어났는데 왜 최근에 갑자기 친자 확인을 했을까요? 그리고 희망병원 자체 검사실이라니 공인된 기관이 아니었어요. 민석은 서류를 뒤집어 봤습니다. 검사 담당자 서명이 있었어요. 박태수였죠.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조작이었어요. 박태수가 만든 가짜 서류였죠. 혹시 민석이 의심하거나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계속 뒤졌어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원본이라고 작게 적혀 있었죠. 민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친자 확인서였어요. 5년 전 날짜였습니다. 검사 기관은 서울의 유명한 유전자 검사센터였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읽었죠. 검사 대상 강지후, 민석. 검사 결과 친자 관계 인정. 확률 99.99%.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자였어요. 지우는 민석의 아들이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로 보니 달랐습니다. 확실했어요. 지우는 민석의 아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도망쳤던 아들이었죠. 민석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민석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박태수는 5년 전 이미 알고 있었죠. 정식 기관에서 검사까지 했습니다. 지우가 민석의 친자라는 것을. 그리고 숨겼어요. 가짜 서류를 만들었죠.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민석은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려야 했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류 사진을 찍었죠. 원본 친자 확인서, 가짜 친자 확인서 모두. 파일에 다른 서류들도 찍었습니다. 지우의 의료 기록, 박태수의 서명이 있는 문서들 모두 증거였어요. 박태수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였죠. 민석은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박태수가 눈치채면 안 됐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비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원장님께 제가 다녀갔다고 전해주세요. 민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친자 확인서였죠. 99.99%. 민석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지우의 이름을 봤어요. 자신의 이름을 봤죠.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지우야, 미안하다. 민석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다. 20년이나 늦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죠. 그리고 되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민석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친자 확인서입니다. 원본과 조작본 모두. 박태수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도. 비서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법무팀을 동원하세요. 병원 압수수색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강은혜 씨를 찾아주세요. 오늘 밤 안에 만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병원을 바라봤어요. 311호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있는 곳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민석은 속으로 말했죠. 아빠가 곧 너를 데리러 갈게. 민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은혜를 만나야 했죠.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민석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은혜를 향해.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은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밤 11시였습니다. 민석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불빛이 거의 꺼진 병원이었죠. 면회 시간은 진작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기다렸어요. 비서가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은혜는 매주 이 시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태수 몰래,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30분을 기다렸어요. 한 여인이 병원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민석은 알 수 있었어요. 은혜였죠. 민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0년 만이었죠. 은혜는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렸어요. 조용히 뒤따라갔죠. 3층에서 은혜가 멈췄습니다. 복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 스테이션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311호실로 향했어요. 민석은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은혜가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문에 댔죠.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석은 은혜의 뒷모습을 봤죠. 많이 야위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머리에는 백발이 섞여 있었죠. 20년의 세월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가슴이 아팠어요. 은혜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민석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11호실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죠. 엄마.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있다 갈게. 은혜의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쉰 목소리였죠.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너는 어때? 많이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우는 아팠죠. 민석은 의료 기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자주 못 와서, 일이 바빠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미안해. 은혜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은혜는 혼자 아이를 키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민석은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은혜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왔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은혜가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민석과 눈이 마주쳤죠. 은혜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당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죠.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은혜의 눈빛은 그대로였죠.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민석이 겨우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은혜가 속삭였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따라오세요. 은혜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민석은 뒤따라갔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은혜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민석은 은혜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했어요. 우연히 지우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조사했구나. 미안해요.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은혜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뭐가 미안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해요. 은혜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20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알아요. 민석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은혜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렸죠. 박태수가 알면. 박태수는 내가 처리할게요.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어요. 조작된 친자 확인서도 찾았어요. 이제 그가 막을 수 없어요. 은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원장실에서 찾았어요. 원본도 있었어요. 5년 전 검사 결과. 지우가 내 친자라는. 은혜는 한참을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민석은 은혜를 안았죠. 20년 만이었습니다. 은혜는 민석의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죠.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은 은혜를 일으켰어요. 모든 걸 말해줘요. 박태수가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줄게요. 다. 두 사람은 옥상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은혜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이야기를. 옥상 벤치에 앉아 은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다음 날이었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이 없었어요. 짐도 없었어요. 알았죠. 도망간 거라는 걸.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다녔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안 왔죠.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산부인과도 혼자 다녔어요. 출산도 혼자 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 당신을 너무 닮았어요. 그 순간 미워했어요. 당신이.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기를 안는 순간 알았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당신이 없어도 이 아이는 키워야 한다는 걸. 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아기를 키우는 게 돈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밤새 일했어요. 낮에는 아기를 봐줄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민석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20년의 고생이 손에 배어 있었죠. 지우는 자주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을 졌어요.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갚으면서 살았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어요. 지우를 중학생까지 키웠어요. 은혜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이었어요.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박태수? 민석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정장을 입고 왔어요. 공손했어요. 은혜는 그날을 떠올렸죠. 자기 소개를 했어요. 당신의 이복 형제라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우에 대해 물었어요. 나이, 건강 상태, 모든 걸. 그리고 제안했어요. 은혜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돈을 주겠대요. 매달 300만 원씩.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회장이라고. 성공했다고. 재혼도 할 거라고.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혼 안 했어요. 한 번도. 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말을 이었죠.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만약 당신한테 연락하면 지우를 해치겠다고. 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도 보여줬어요. 사진들, 자료들. 진짜로 해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무서웠어요. 지우를 잃을까봐.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침묵했구나. 민석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돈이 들어왔어요. 지후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어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사는 게, 당신을 속이는 게. 민석은 은혜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박태수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병원을 샀어요. 지우를 그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보호자로 등록했어요. 은혜가 말했어요.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지우를, 저를, 친자 확인도 했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에 그 사람이 시켰어요. 저도 결과를 봤어요. 당신 친자라고 나왔어요. 은혜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상속 때문이라는 걸.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유언장에 조항이 있었어요. 내게 후사가 없으면 박태수가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그래서 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를 숨긴 거예요. 당신이 모르게.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어요. 미안해요, 은혜. 민석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요. 그래도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25살에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은혜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이 왜 도망쳤는지. 민석은 울었어요. 은혜도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슬픔이었어요. 20년의 외로움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민석은 은혜를 놓고 얼굴을 마주 봤어요. 이제 바로잡을 거예요. 박태수를 멈출 거예요. 어떻게요? 증거가 있어요. 조작된 서류, 원본 친자 확인서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은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요? 지우가 다치진 않을까요? 보호할 거예요. 내가 직접.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 거예요. 늦었지만 은혜는 한참을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은혜도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법무팀을 동원해서 박태수를 압박할 거예요. 제가 도울 게 있을까요? 증언해 주세요. 박태수가 한 일들을, 협박, 회유, 모든 것을.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지우를 위해서라면. 민석은 은혜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은혜는 민석의 품에서 울었어요. 20년 만에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이복 형제의 집착.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박태수를 만났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어요. 민석의 회사 회장실이었죠. 민석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표정은 침착했죠.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박태수가 먼저 말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박태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민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친자 확인서였죠. 원본과 조작본 모두.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태수가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죠. 당신도 아시겠죠? 뭔지.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태수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죠. 어떻게? 원장실에서 찾았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파일에서. 민석은 박태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내 아들을 숨겼습니까? 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석은 기다렸죠. 한참을. 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모르실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그늘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민석은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 숨겨둔 아들이었습니다. 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정부였어요. 저를 낳고 떠났어요.
아버지는 저를 친척집에 맡겼어요. 박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이라는 걸. 민석은 가슴이 아팠어요. 박태수도 피해자였죠. 아버지의 무책임한 선택의 피해자였습니다. 형님은 달랐어요. 박태수가 민석을 봤어요. 정식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이었어요. 회사도 재산도 이름도 모두 형님 것이었어요. 박태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요? 저는 뭐였어요? 그냥 숨겨야 할 치부였어요. 아버지한테.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 다녔어요. 박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유학 갔죠? 좋은 대학 나왔죠?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민석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숨겼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갔어요.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유산은 필요 없으니 그냥 아들로 인정만 해달라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아들 행세하지 말라고. 박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조항이 있었어요. 형님한테 후사가 없으면 내가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박태수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밖에 안 줬어요. 조건부 상속권. 그게 다였어요. 민석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왜 박태수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사했어요. 형님을. 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찾았어요. 강은혜, 강지후. 형님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박태수는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내 기회라고.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우를 숨기면 형님한테 후사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회사는 제 거였어요. 박태수의 목소리에 집착이 묻어났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물려받으면 달랐어요. 아버지가 인정한 게 되는 거였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이용했습니까? 아픈 아이를 도구로 썼습니까? 미안합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예요. 형님도 그 아이를 버렸잖아요. 박태수가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침묵했죠. 한참 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더 큰 피해자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였어요. 민석은 서리를 박태수 쪽으로 밀었어요. 이제 끝입니다. 지우를 돌려받겠습니다. 박태수는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회사는요? 당신 몫을 드리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제대로 대우했어야 했어요. 이제라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박태수는 놀라 민석을 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우에게서 손 떼세요. 은혜에게서도. 보호자 등록을 취소하세요. 모든 것을. 박태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힘드셨을 겁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사신 거.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서로 상처 주는 거.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이 서류 처리를 도와드릴 겁니다. 협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태수는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형님. 네. 지우한테 잘해주세요. 좋은 아이예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비록 나쁜 이유로 그 아이 곁에 있었지만 정은 들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박태수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지우를 이용했으니까요.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지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말해야 했어요. 사흘 후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함께였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은혜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날 거잖아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원장실로 향했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물건들을 박스에 넣고 있었죠.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왔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박태수는 돌아봤습니다. 은혜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은혜 씨. 박태수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류는 준비됐습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책상 위의 파일을 가리켰어요. 보호자 등록 취소, 병원 소유권 이전, 모두 준비했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확인했어요. 박태수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맙다니요. 제가 잘못한 건데. 박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민석은 은혜를 봤어요. 은혜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요. 세 사람은 311호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박태수가 노크했죠. 들어가도 될까? 네.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그리고 지우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태수가 지우 곁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지우야, 할 얘기가 있어.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나 이제 여기 없을 거야. 지우는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병원을 그만둬. 원장직도. 박태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잘해주셨잖아요. 박태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나 너한테 잘 못했어.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우는 박태수를 바라봤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박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속 때문이었다고? 너를 이용했다고?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박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용서 안 받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지우는 박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좋았어요. 비록 엄격하셨지만 박태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석과 은혜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은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박태수는 지우를 놓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 건강하고. 아저씨도요. 박태수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봤어요. 부탁합니다. 지우 잘 부탁합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지우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은혜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민석은 조용히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분이, 은혜가 민석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지우는 민석을 봤어요. 고개를 저었죠. 저번에 저 도와주신 분이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내 아빠야. 시간이 멈췄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봤어요. 다시 어머니를 봤죠. 뭐라고요? 내 아빠야. 진짜 아빠. 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민석을 똑바로 봤어요. 민석도 지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우릴 버렸다고 했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2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꿈이에요. 꿈이 아니야. 민석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내 아빠야. DNA 검사도 했어. 확실해. 지우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왜 이제 오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석도 울었습니다. 아빠가 비겁했어.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게. 절대 안 떠날게. 지우는 한참을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작게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민석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빠다. 민석은 지우를 안았어요. 20년 만에 안는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슬픔이었어요. 20년의 그리움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일주일 후 민석과 지우는 서울의 유전자 검사센터에 있었습니다. 공인된 기관이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친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이었죠. 괜찮아?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냥 떨려요. 민석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떨려. 검사는 간단했어요. 구강세포 채취만 하면 됐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 일주일 동안 민석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우 곁에 있었어요. 20년을 잃었지만 하루하루 채워갔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공식 확인을 받으니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은 곧장 검사센터로 향했어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공식 도장이 찍힌 서류였어요. 친자관계 인정. 그 글자를 보며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지우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민석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나왔어. 결과. 지우는 달려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진짜예요? 정말? 정말이야. 이제 정말 아빠 아들이야.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은혜를 만났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서류를 건네자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석은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후 호적에 제 이름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20년 전 제대로 못한 것들을, 청혼도 결혼도 가족으로 사는 것도. 은혜는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요.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요. 은혜는 한참을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한 번만 더. 며칠 후 민석은 박태수를 만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당신 몫을 드릴 겁니다. 회사 지분 10%. 박태수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했어야 할 일이에요. 이제라도 바로잡는 거예요. 민석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형제로 지냅시다.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박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20년의 원한이 끝났어요. 한 달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민석과 은혜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지우는 5년을 드나들던 병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럼 가자. 집으로. 민석이 말했어요.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집이요? 그래. 우리 집. 우리 셋이 살 집. 세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넓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우는 입을 벌렸어요. 자기만의 방도 있었습니다. 평생 좁은 원룸에서 살았던 지우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지우는 울었습니다. 민석이 안아주었어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나눴어요. 지우는 학교에 복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다 하자. 친구들도 사귀고 꿈도 찾고. 식사 후 민석과 지우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한강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안해. 20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아니에요. 이제 왔잖아요. 지우가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약속해. 저도 약속할게요. 아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한강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지우야, 아빠 꿈이 뭔지 아니? 뭔데요?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지금 이렇게. 민석은 웃었습니다. 너랑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이게 내 꿈이었어. 저도요. 아빠랑 엄마랑 함께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거실에서 은혜가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뤄진 꿈이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지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잘 자고 있니? 네. 침대가 너무 편해요. 민석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사랑한다, 지우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저도요, 아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운명이었나 봐. 그날 그 시간에 병원에 간 것도,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던 것도, 민석은 지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아들. 잘 자요, 아빠. 민석은 거실로 나와 은혜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이제 끝났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석은 은혜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되찾았습니다. 도망쳤지만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날 운명의 복도에서 만난 청년이 자신의 아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어요. 피는 부르고 있었고 운명은 이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버렸던 사랑을, 놓쳤던 가족을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석은 다짐했어요. 아버지로, 남편으로 제대로 살겠다고.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눌러주세요.